자,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조금만 힘냅시다. 공세 시험 언제죠? 월요일 안 나오나? 우성민 언제죠 시험? 월요일부터 나올까? 월요일 나올 수 있겠네.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빈틈을 채우는 촘촘문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왜 헛다고 못하시죠? 눌러갈 거야? 하루짜리 시험인데? 자, 명사절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를 구분하라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고등부 때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사절 대과 관계대명사 대시다라고 해서 여기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뒷문장 규칙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뒷문장 규칙. 뒷문장 규칙을 따르면 되고, 자,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라고 하면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목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관계대명사 대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29번 판단할 때에는 이걸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종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대종류를 적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는 지시대명사 저라고 표현하는 그 지시대명사 대시 있고, 두 번째, 것 이렇게 말할 때 지시 형용사, 다시 말해 지시 한정사가 있습니다. 저 소년을 보아라 대포이 할 때 그 대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대시다. 다섯 번째로는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시고, 여섯 번째로는 관계부사 대용으로 사용되는 대시 있겠다. 관계부사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부사 대시입니다. 그렇게 I'm not that happy.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에 나오는 특수관계사 이렇게 있겠습니다. 겁나 많지. 요거를 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쌤들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내가 알고 있는 대시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 외에도 대은 굉장히 용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나? 자, 복합관계사가 왜 나올까요? 자, 복합관계사는 메모할 자리가 있나? 얘들아, 여기 책에 앞에 이제 메모할게요. 은사는 뒷페이지에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뭐 단어 시험 문제. 자, 복합 관계사. 자,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복합 관계사는 관계사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의문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로 불리지만 의문사법을 따른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관계사로 불리지만 의문사법을 따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표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관계사는 관계사나 의문사 앞에다가 에버를 붙인 것을 복합 관계사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의문사에다가 에버 붙인 건데요. 관계사 취급하겠다. 왜냐? 관계사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문사 규칙만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후랑 위치랑 왓은 뒷문장이 어떻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관계사일 때, 의문사일 때는 이 친구는 무조건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뒷문장이 무조건 불완전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은 뒷문장이 무조건 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표를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복합관계사는 품사를 두 가지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 그리고 왓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고, 자, 의문사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복합관계사는 새로운 품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하나는 부사절을 이끌기도 하더라고.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부사절을 이끌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관계대명사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자, 명사절로 만들었을 때 후는 anyone 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시작하고 있어서 복합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자, whatever,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anything which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관계대명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부사절일 경우에는 그냥 노메러 붙이시면 돼요. 노메러 who, 노메러 which, 노메러 what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리고 when, where, how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en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도 다 똑같아. 노메러로 붙여서 시작하는 무엇이든지 뭐뭐와 관계없이 혹은 언제든지 anytime, whe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어느 장소이든지 any place, where 등등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whyever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괄호 쳐놨고요. y에버는 존재하지 않아서 괄호를 쳐놨고 자 그 다음에 whatever whichever는 저기 저거가 whatever whichever는 what과 which의 특성은 뭐였냐면 명사랑 결합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본세 기억나나? what과 which는 명사랑 결합할 수 있었지? 똑같이 whatever whichever도 명사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한다. 뭐였어? 의문 형용사가 바뀐 거야. 그냥.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의미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답지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때 알아주시면 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명사랑 결합돼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how 누구랑 결합할 수 있었냐면 how는 역시나 형용사나 부사랑 결합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도 however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복합관계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어법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아니면 혹은 실제로 영작하세요라고 등장을 하는데 자 봐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단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어 개수 제한에 따라서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특히 복합관계 대명사에서 요거 두 개 명사절과 부사절 바꾸기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이 내용이 지금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봐. 책으로 한번 돌아와봐. 자, 시연아 책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책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명사가 되고 있다. anything which, anything that. 부사절 노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anytime, any place, where 노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명사로도 시작될 수 있는 건 복합관계 대명사. 하지만 관계 대명사지만 부사절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낼 것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시험에 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7분 남았거든요. 7분 남았는데 책 쭉 넘겨보시면 접속사 병렬구조 있거든요. 병렬구조 등위 접속사만 이야기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우리가 이제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쭉 넘기세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자,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자,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개념만 적을게요. 같은 위상. 어법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것. 같은 이상의 어법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같은 어법을 연결하는 건 당연한 특성이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생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말을 생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어법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를 병렬구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같은 어법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병렬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랑 병렬구조가 헷갈리는 친구가 있겠지만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 병렬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등위 접속사가 있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문장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속 접속사는 쌤이 우리 초반부에 얘기했었어. 자, 문장에 품사를 바꿔주는 것.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주절과 종속절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절 개념이 있고, 바꿀 수 있는 품사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쌤이 준동사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기억을 또 나기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메모하고 오늘 숙제 검사할 겁니다. 종속 접속사는 누구의 뿌리라고 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현수야, 종속 접속사가 무엇의 뿌리라고 쌤이 얘기했을까? 명사, 형용사, 부사 누구의 특성인 것 같아? 성민이 떠오르는 거 있어?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큰 카테고리를 뭐라고 부르죠? 준동사라고 할 거야. 오케이? 종속 접속사 절을 축약하면 준동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에 대한 개론, 개요를 얘기했습니다. 자, 숙제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겠습니다.